네, 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자리에서 또 처음 뵙네요. 그렇습니다. 서서 같이 이제 방송을 처음 하게 되는데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시장 한 줄 평 듣고 먼저 들어갈까요? 예.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의 패러다임. 흐름이라고 예. 볼 수가 있겠죠. 기존의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이 다른 섹션으로 넘어가는 형태에서의 과도기적 네. 국면이다. 이렇게 시장의 짧은 평으로 한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패러다임의 변환 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배터리, 과매도가 끝난 것인가? 네. 롤러코스터 탄 증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아침에 정리해 드린 건데 한 이틀 전부터 요 삼각구도를 정리해 드립니다. 네. 2차 전지와 데칼코마니 역의 방향으로 반도체 바이오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 전날에는 2차 전지, 어제는 2차 전지가 빠졌고 이쪽이 강했고 네. 오늘은 이쪽이 강하면서 뭐 상대적으로는 약간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 자금의 이동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어디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2차전지 업종에 대한 흐름들을 한번 설명을 짧게 해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주가는 공포의 벽을 타고 오른다는 증시계건 혹시 아십니까? 아주 오래된 공포의 담벼락을 타고 오른다. 그렇죠. 첫 번째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과거에 삼성전자가 네. 2000년도에 시가총액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예. 이때만 하더라도 반도체가 굉장히 성장 섹터에서의 업종이었습니다. 주가는 액면 분할 기준 이전 단계로 400원 정도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1,000원, 1,500원 갔을 때 시장에서는 굉장히 고평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과연 반도체가 앞으로의 성장성을 바탕으로 할 때 지금 주가가 적정한가? 라는 측면이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 삼성전자의 매출이 연간 단위로 대략 2조 원이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매출은 250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예. 주가는 그 당시 대비해서 140배가 올랐습니다. 매출 또한 그 당시 대비해서 140배가 올랐습니다. 그럼 2차 전지를 바라볼 때 누구나가 성장성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주가는 미래 가치에 대한 현재 가격이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미리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럴 때 기업의 가치가 이 이후에 받쳐주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조정과 상승의 기울기를 반복하면서 움직이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예. 어제 그리고 최근에 2차전지 업종에 대한 주가 흐름이 다소 하락의 분위기로서의 시장 침체 그리고 우울함, 불안감의 형태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으로 2차전지 업종에 대한 전망치를 바라보게 된다면 누구나 다 알다시피 긍정적으로 성장성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만 흐름에 있어서 주가가 가격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기업의 성장 대비해서. 그러면 이 가격이 주가가 상쇄되는 스프레드가 좁아지는 과정에서의 기간차 과정이 진행이 될 것이거든요. 이 과정을 우리가 이제 보유로서 버텨낼지 아니면 주가를 사고 팔고 트레이딩 관점으로서의 버텨낼지 이 과정으로 결정을 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 중심축을 어디에 두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모든 주가가 그렇죠. 오버슈팅과 언더슈팅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중간값에 수렴을 합니다. 보통 중간값이라고 하면 펀더멘털로 알려져 그렇죠. 있는데 그 펀더멘털의 기울기가 위쪽으로 향해 있을까 아래쪽으로 향해 있을까에 따라서 대응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는 위쪽으로 향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투자자별 순매수 상위 5개 종목 순이익률이 나왔는데요. 외국인들의 7월 초 대비했을 때 수익률이 대부분 좋지는 못했고 개인은 합산을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플러스에 좀 더 가깝습니다. LG 엔솔이랑 LNF 등의 배터리가 좀 좋고 기관 쪽이 제일 수익률 측면에서는 좋네요. 네이버 하이닉스, 뭐 S51, 리노공업 모두 이제 수익권입니다. 대한항공 빼고요. 배터리가 없는데 수익을 냈다는 게 눈에 띕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배터리 관련 기업들은 어떻게 개인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앞서서는 뭐 투자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다. 네. 길게 끌고 가는 사람과 트레이딩 하는 사람이 다르다고 하셨지만 네. 개인 투자 성향이 어떤지 이제 코멘트를 주신다면요. 지금 앞서 잠깐 외국인 기관 개인의 그 수익률 상황에 대한 표를 앞에 다시 주세요. 드렸죠. 예. 우리가 이제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들은 매매를 잘한다라고 시장에서 대부분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수익을 네. 낸다라고 측면에서 말씀을 하고 개인은 예. 항상 손실이 난다라고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게 늘 한 10여 년 동안 저도 방송을 해왔는데 잘못된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많이 헤드라인이 기사로 올라옵니다. 제가 시장에 있으면서 20여 년 이상 증권사에 있으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표를 많이 저희가 이제 네. 분석을 하고 네. 전망에 대해서도 해석을 합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은 현재 시장에 2,500만 명의 투자자가 주식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관 투자자는 대략 한 300개 운용사를 포함해서 한 600 그 계좌에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예. 투자자 한 100개 정도 되거든요. 기관과 외국인은 자산의 집중력에 의해서 많은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이 하락하거나 상승하거나 시장에 투여할 수 있는 자산 여력 있습니다. 예. 실제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표본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손실이 난 계좌에 대해서 부각이 되는 형태로 이제 평가를 하지만 예. 실제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는 형태의 매매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수익이 난 개인 투자자들 형태를 보게 되면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예. 조금 호흡을 길게 해서 가져가는 형태의 매매가 대부분의 수익을 가져왔다라는 걸 제 눈으로 확인했고 아하, 예. 통계적 측면에서도 나와 있다라는 측면을 판단할 때 예. 최근의 장세에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렵고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죠. 이러한 장에서 시장을 바라봤을 때 단기 측면에서의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매매로 접근하기보다는 조금은 호흡을 길게. 너무 장기적인 흐름은 아니겠지만 중기적인 측면에서 지금 장을 대응하는 것이 예. 그 2차 전지가 됐건 반도체가 됐건 예. 또는 뭐 앞서 네이버나 플랫폼 관련 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되었건 예. 지금 장에서는 중기적 관점에서의 시장 접근이 필요한 지점이다. 이렇게 개인 투자자 여러분께 제가 시장에 있으면서 경험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점이 두 가지입니다. 중기라고 하면 기간을 보통 어느 정도 잡으시는지 궁금하고 네. 종목으로 본다면 지금 중기 관점으로 접근할 만한 섹터와 종목이 어떤 것인지 중기라고 해서 기간차를 두고 판단하는 내용보다는 예. 시장의 방향성을 보고 접근하는 게 맞겠죠. 지수가 지난 1월에 2150포인트 저점을 찍고 네. 상방으로 지금 전환을 했습니다. 예. 지금 2600포인트 수준에서의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죠. 예. 바로 최근래에서의 앞전의 고점 부근입니다. 전체로 시장 흐름을 판단하고 되면 글로벌 시장의 흐름과 연동해서 판단할 때 미국 지수도 이제 거의 전 고점 부근까지 한 5% 정도 지점을 남겨놓고 상승해 있는 위치이고요. 유럽의 증시는 이제 전 고점을 돌파하기, 최근래에서 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4,400포인트 지점에 와 있습니다. 일본 증시는 이미 통과했고요. 그럼 우리 시장 흐름의 모습을 판단할 때 조금 느리지만 글로벌 증시 상황을 쫓아간다라는 측면에서 판단할 때 시기적으로 보면 중장기의 기간차를 말씀을 드린다면 한 3개월 내지 한 5개월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종목의 판단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최근에 단기 변동성이 컸던 종목보다는 기관 투자자들이 정확하게 시장 흐름을 판단해서 매매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플랫폼 기업이라든가 그동안 안 움직이던 반도체라든가 또는 항공산업에 실적이 기반된 종목들 위주로의 투자가 현재 진행되고 있거든요. 기관 투자자가 현재 매매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측면으로 판단할 때 이 섹터에, 이 해당 업종의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보통은 수익률 표를 보면 이제 뭐 장기 투자 관점에서 개인의 수익률이 좋다고는 하지만 네. 전체 통계를 내서 기간별로 이렇게 보면 개인보다는 이제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수익률이 좋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좋은 편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관의 수익률 좋은 종목들이 거기에 이렇게 편중돼 있지는 않아요. 굉장히 특이한 분포죠. 네이버, 플랫폼 기업과 반도체, 항공, 그리고 S-오일은 정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 섹터라고 하면 어떤 게 될까요? 가장 개인들에게 필요한 부분 하나 더 체크해드리고 매력적인 예. 섹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의 매매 형태는 고점 매수, 저점 매도입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예. 이상하죠? 고점에 매수하고 저점에 매도한다는 게 특이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입사원 때부터 배운 게 뭐냐면 시장의 방향성이 확인되고 확인된 종목에 대해서는 애더버라, 추가 매수해라라는 측면에서의 매매 방식이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은 짧은 대응으로 약간의 수익이 나면 매도하고 빠지면 다시 사고 사고 팔고가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그 전략보다는 기관이 운용하는 고점 매수, 저점 매도, 추세가 상승, 추세가 하락일 때 그 방향으로의
매매를 하는 형태로의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첫 번째 매매 습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섹터에 대해서는 최근에 중국이 경기부양책 부동산 카드를 썼죠. 미국의 이번에 GDP 성장률이 2.4%로 예상치 1.8%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전체 세계 경기가 이제 하반기 상황에서 회복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경기 민감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될 때입니다. 선제적으로 경기 민감주에서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섹터의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콕 집어서 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투자의 비법을 배우는 시간이 네. 아니라 투자 뉴스를 통해서 이제 투자를 명확하게 가이드라인 잡는 시간이기 때문에 시클리컬 그 업종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힌트를 좀 주셨습니다. 반도체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시클리컬 업종이고 네. 정유, 건설, 기계장비, 조선도 시클리컬이고 저는 그중에 철강도 기계 장비를 꼽습니다. 기계장비요. 네. 투자 포인트는요? 경기 부양을 우리가 판단했을 때 예. 미국과 한국이 내년도에 총선과 대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개발 경기 이슈에 바람이 일 거고요. 예. 중국의 이번에 부동산 정책 중에서 리모델링 정책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죠. 그런 관련해서 기계 장비 업종에 다양한 업종 섹터에 다양한 업종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조선도 있고요. 예. 그리고 건설기계도 있고요. 그리고 일부 철강의 종목들도 기계 장비 섹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 시점에서 종목 접근으로 판단을 해보게 된다면 오늘 장에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조선주가 움직이고 있고요. 중공업 내에서는 효성중공 같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고요. 효성중공. 그리고 예. 기계장비에서는 현대건설기 같은 종목들이 오늘 장에서 최근 하락에 대한 리바운딩이 좀 세게 나오는 형태에서의 모습입니다. 예, 예. 이 종목들은 이후의 장세에서 시장을 주도하는 측면에서의 다시 간다라는 측면으로 네.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말씀드린 기계장비 섹터에서 관련된 언급드린 종목으로 예.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될 구간에서의 흐름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종목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땅 파고, 갈고, 푸고, 굴삭기 있는 이제 기계 장비 쪽 보셨는데 그 중에서도 HD 현대건설기계 주셨고 변압기 쪽이죠. 효성중공업도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두 종목의 공통점이라면 미국의 노출도가 좀 있는 기업이라는 점까지 그렇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일정이 있죠. 예정 시간이 12시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미국의 BOJ 통화정책회의 발표일입니다. 어제부터 회의가 들어갔고요. 오늘은 그 일본 중앙은행에서 결과 발표를 하는데 그동안 사실 초저금리를 거의 마지막까지 유지해왔던 국가를 꼽으라면 일본이 됐을 그렇죠. 겁니다. 작년 12월에 한 번 그 기준금리에 해당되는 이제 참고할 수 있는 그 수익률 곡선 제어라고 ICC를 쓰는데요. 그거를 범위를 확대하면서 금리 인상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조를 작년 12월에 하고 그동안 고정으로 했었는데 니온 게이자이 신문에서 오늘 새벽에 갑자기 헤드라인으로 이거 건드릴 수 있다 이러면서 미 증시가 갑자기 고꾸라지는 모습이 장중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거 어떤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될까요? 제가 오늘 오냉커하고 이 방송을 처음 진행하는데요. 예. 오늘 장 그리고 앞으로의 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키 포인트를 정확하게 찍어줬습니다. 오늘 아침에 개장 전에 브리핑을 드린 내용.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네. 미국 시장이 장 초반 상승 출발했다가 오후 장에 밀렸죠. 핵심적인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미국 GDP가 발표됐습니다.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는 내용에서의 지표였죠. 예. 그리고 유럽에서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결 이후에 리카르도 유럽연방 총재가 9월에는 인상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기름을 얹은 것이 일본의 그동안의 장기 국채에 대한 수익률 곡선 변화입니다. 맞아요. 일본은 최근까지 30년 동안 30년 전에도 콜라 한 병에 1,000원이었고요. 지금도 콜라 한 병에 1,000원입니다. 일본의 정책적인 기조는 초저금리, 초저물가입니다. 예. 그런데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10년 국채 수익률에 대해서 수익률 편차를 좀 높여간다라는 이 내용이죠. 네. 이 내용은 앞으로의 일본 통화 정책의 변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통화 정책의 변화가 있게 되면 달러가 강세로 전환하는 거고요. 미국 금리가 일시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가 오늘 4% 수준으로 맞아요. 마감을 했죠. 그렇게 되면 우리 경기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쓸 카드는 무엇이냐?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압박의 현상을 받겠지만 예. 중국의 부양, 일본의 자국 경기와 산업 보호, 미국의 그 GDP 성장률 이 세 나라의 긍정적인 하반기 경제 동향을 예상을 해볼 때 네. 우리나라는 이제 낙수 효과에 의한
시차를 두고 상승할 수 있는 경제 동향에서의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에 대한 일본 정책에 대한 오늘까지 통화정책위원회가 진행이 되죠. 네. 일본의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국내 시장에 약간은 부정적인 내용에서 하락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으로는 중국의 경기가 좋아지고 미국의 경기가 좋아지고 일본의 산업 활동이 활성화되게 되면 예. 국내 경제 상황에 있어서도 흐름의 변화가 나타날 것이고요. 예. 흐름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 당연히 국내 주식시장도 상승으로의 전환이 될 수 있다는 내용 측면에서 이 내용은 단기학제이지만 중장기적으로 호재성 재료로 판단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에서의 기사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세계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통화라고 하면 가장 큰 게 달러고 그 다음이 유로와 엔이기 그렇죠. 때문에 3대 기축 통화죠. 예, 그래서 네. 기축 통화의 역할을 하는 쪽이라서 이제 일본의 통화 정책 변화가 예의주시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엔케이 트레이딩도 있기도 하고 사실은 그동안 엔이 금리가 싸니까 엔으로 빌려서 다른 데 투자를 했던 게 금리 올라가면 그 이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상환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데 자본에서 이제 빨라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다른 시장까지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기존 0.25%의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거든요. 그 YCC가 이 범위에서 2배로 0.5%로 늘어나면서 우리나라가 그때 딱 이때였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한 1, 2주 많이 밀렸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기 충격을 딛고 결국 수렴하는 건 펀더멘털이었다라는 걸 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단기 만약에 충격을 받는다면 물론 이 전제는 일본의 통화정책 변경이 나온다는 전제겠죠. 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대응 전략을 세울 때 어떤 걸 놓치면 안 되고 팔면 안 되고 어떤 건 매수의 기회로 일본의 활용을 통화 할지. 정책이 변경되면 금리를 자극시킵니다. 예. 금리가 자극되면 관련해서 성장 섹터가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내용에서의 흐름이 진행되겠죠. 성장. 네, 그래서 성장주 섹터는 관련한 내용으로 해서 잠시 쉬어가는 구간에서 흐름이 당분간의 영향이 지속될 것이고 경기 민감주는 이 과정에서 여전하게 흐름의 모습이 긍정적으로 판단되는 과정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시장 전망과 흐름에 예. 대해서 판단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장주 만약에 타격을 받는다면 그때가 또 기회가 될 수 그렇죠. 있겠네요. 대표 성장주는 무엇일까요? 최근까지 가장 성장 섹터에서 주요하게 움직였던 이차전지 소재주죠. 그리고 이 성장주 내에서도 흐름이 바뀝니다. 최근에 헬스케어 업종의 종목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네. 제약사 먼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장주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동안 안 갔던 성장주 내에서 돈의 이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 성장주 내에서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신다면 2차전지에서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더 시각의 폭을 넓혀가는 전략으로 이 투자를 하신다면 적절한 투자 관점에서의 네. 대응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쭉 스토리라인으로 짜주셨습니다. 오늘 일단 12시에 아마 공개될 예정인 BOJ의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도 체크포인트로 올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